여러분 안녕하세요. S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4월에 있었던 시험 문제를 이용해서 5월 시험에 대비하는 마지막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독해 일부분입니다. 독해 일부분은 빈칸들이 주어지고 단어나 문장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넣는 문제형인데요. 일단은 제가 항상 이게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학생들 보면 독해를 내가 사실 시간만 있었으면 정말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 때문에 못 푼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빈칸 주변만 일단 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앞뒤 내용을 읽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일부분만 띄워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쫙 보면 되게 길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이 어려울 때 특히 학생들이 이거 언제 다 해석하고 다 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통 90% 정도는 주변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자, 일단 49번 주변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这也是 일단 분석을 해요. 이것은 입니다. 쭉 보시면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꾸미는 말이 엄청 긴 거예요. 어떤 원인인가요? 旧手机 낡은 옛날 핸드폰이 在부터 가로 열어서 什么什么后 뭘 한 이후에 电量 그 전기량 배터리 양이 掉的 떨어지는 정도가 비 뭐보다 新手机 새 핸드폰보다 빠른 원인입니다. 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를 한 이후에 배터리가 빨리 떨어진다는 뜻을 나타내야 되는지 먼저 한번 단어를 띄워볼게요. 수어 또한, 또한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길이를 줄이는 느낌. 그래서 보통 길이를 단축시키고 거리를 줄이고 수어 또한 시간, 시간을 줄이고 또한이란 단어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전기를 어떻게 여러분 또한 길이를 줄여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쇼호는 우리가 정말 농사 지어서 농작물을 수확하다 아니면 명사로 농작물의 수확도 되지만 우리 이런 거 있죠. 저는 저분의 강의를 듣고 쇼호한다 라고 하면 정말 소득이 커요.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이런 의미에서도 쇼호. 하지만 전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자, 이 문제 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제가 총만을 설명을 먼저 할게요. 5급 동사니까. 총만은 충만하다, 가득하다, 넘치다 라는 뜻으로 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추상적인 걸로 가득하고 넘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만 시황, 희망으로 가득하다. 총만 신신, 어떤 자신감이 넘치다. 총만 호얼리, 활력이 가득하다. 막 교실이 학생들이 빵 터졌어요. 그러면 샤오셩,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그러면 총만 디엔, 이 전기로 가득하다. 이상한데? 답이 아닌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은 치팅을 쓴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내도 되나? 우리 충전하다라는 말을 총디엔이라 그래요. 이합동사거든요. 충전하다. 그대로죠, 한자가. 그때 많이 여기에 뭐로 들어갔냐면 결과보호로 들어가서 이게 충전을 가득 하다. 그래서 답이 C예요. 이 총만을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총, 띠엔 사이에 많이 들어간 걸로 보시면 답이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또한을 보셨죠? 얘는 그럼 크게 만들어야죠. 커지는 개념. 그래서 코었다 미엔지 면적을 넓히거나规模어떤 회사 규모 같은 걸 크게 하거나 판웨이 범위를 넓히거나 해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총만을 보면 이 답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찾기. 문장 찾기는 조금 단어 찾기보다는 호흡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읽어야 되는 호흡이. 왜냐하면 앞뒤 내용을 모르면 전혀 감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电池 배터리의 逐渐老化 점점 노화되는 이 현상은 是입니다. 不可避免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갖고 우리 50번을 찾는다? 일단 ABCD 한번 읽어볼게요. 단 그러나 可以延缓 조금 연장을 시킬 수 있다. 답 될 수 있잖아요.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연장은 가능하다. B 그래서 바로 更换 更换을 모르시면 환은 아시죠, 여러분? 바꿔줘야 된다. 답 될 수 있잖아요. 这 이것이 导致 불러일으키고 초래하고 야기시키다를 5급 동사인데 특징은 아주 부정적인 것만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D 이것은 与 뭐와 手机的硬件 硬이 원래 딱딱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드웨어와 관계가 있다. 답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앞부분 갖고는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읽어봅니다. 비로 예를 들어 이 예를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使用手机时 핸드폰을 사용할 때 电池在什么什么时 뭐 했을 때 20%가 남았을 때 会有电量提醒 뭐가 생기냐면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경고. 지금 20%밖에 남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하고 뜹니다. 这是 이것은 입니다. 保护机制. 지주라는 말 너무 어려워요. 5급 학생들한테. 그러면 뭔가 보호하는 방법 정도로 생각할게요. 어떤 보호하는 방법? 건전지의 일종의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라는 내용을 좀 더 추가로 보고 답을 찾아볼게요. 일단 C 같은 거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전혀 흐름이 안 맞죠. 그리고 이 노화는 하드웨어와 관련이 있다? 전혀 뒤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바꿔라 핸드폰을 아니죠. 이런 디싱을 해주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통해서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흐름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찾기 치고는 굉장히 조금 많이 읽어야지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에요. 51번에 보시면 여기 바로 앞에 일단은 한번 읽어보고 안 되면 그냥 읽으면 되죠. 스물스물 가면 되는데 심지어는 영향을 줘요. 어디에? 51번에. 일단 한번 도전. 핸드폰의 사용 51번 띄워보고 成果 우리가 너 아빠 뭐 하시니? 아빠 사업하세요. 사업이란 말 절대 이거 쓰지 않아요. 그거는요, 做生意예요. 生意. 我爸做生意. 어떤 비즈니스적인 사업은 生意라고 하고요. 중국어에서 시에는 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큰일, 문화사업에 몸바쳤다거나 뭐 국가적 사업이라든지 큰일, 아니면 어떤 과학 연구 같은 거 있죠. 암을 뭔가 좀 낫게 할 수 있는 어떤 치료제를 개발했다거나 이런 데서 얻은 좋은 큰 결과를 성과라는 말로 표현해요. 정고. 그래서 지금 핸드폰 따위가 정고하고 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의 수명에 영향을 준다. 일단 말 되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리량, 힘 혹은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역량. 핸드폰의 힘? 큰일이네요. 핸드폰 배경? 이건 문화적 배경, 뭐 역사적 배경 이럴 때 많이 써요. 우리가 굳이 앞에 안 읽어도 해결했다. 답은 B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그 다음 내용이 계속 가는데요. 이 표시가 뭐예요? 알아보리 세미콜론이라 그러는데 얘는 중국어는 이제 문장을 병렬할 때 예를 들어 단어를 병렬해요. 어제 제가 사과, 바나나, 뭐 딸기 이러면 이렇게 점을 옆으로 눕히는 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얘는 문장을 병렬할 때 예를 들어서 샤오짱은 학교로 갔고 그 다음에 얘 써요. 펀하오예요. 샤오리는 뭐 회사로 갔고 펀하오. 그래서 요게 있으면 굳이 앞의 내용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앞을 갈 필요도 없고 또 그 다음은 어차피 마침표고 요 안에서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자, 충전时 우리가 충전을 할 때는 最好 가장 뭐 하는 것이 좋냐면 摘掉 摘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안경이나 모자나 이런 착용한 거를 제 목걸이 같은 거 떼내는 거 또 짜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벗겨내라는 것 같아요. 뭐를? 쇼지커라고 하면 우리 핸드폰 그 뭐라 그러죠? 케이스. 케이스를 벗겨내거나 혹은 그 다음 얘기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끝난 거고 选用 선택해서 사용해 주세요. 좀 가볍고 얇은 케이스를 사용해 주세요를 더 꾸미는 말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쥐란 뜻밖의, 뭐 전혀 뜻은 맞지 않지만 4급에도 똑같은 뜻밖의라는 부사가 있으니까 같이 암기해요. 찡란이라고 하죠. 찡란. 줄일 수 있어요. 느낌은 찡란이 조금 더 뜻밖이에요. 오,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뜻은 거의 똑같으니까요. 찡란, 쥐란 하시면 되겠고 네, 답은 전혀 맞지 않죠. 의미가. 따가이는 형용사로 써서 대량의, 대강의, 따가이 더 수字 대략의 숫자 뭐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미셔도 되고 대략 숫자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숫자가 없으니까 아마도 근데 아마도가 너무 안 맞잖아요. 스후 마치라는 부사죠. 요거는 똑같은 부사가 또 5급에도 하나 있으니까 같이 외워요. 방푸라고 해서요. 역시 마치.
라는 뜻을 나타내는 5급 부사 2개. 전혀 뜻이 맞지 않고요. 가능한 한 이런 걸 선택해서 사용해 주세요 해서 질량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독해 1부분 풀어보셨고요. 독해 2부분입니다. 독해 2부분은 우리가 어떤 비교적 짧은 단문이죠. 단문을 읽고 A, B, C, D에서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내는데 딱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앞이 완벽하게 지금 똑같이 시작하죠. 이거는 설명문이에요. 100% 얘를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뒤에 문제 보시면 인가 이래야 합니다. 쭉 일치하는 것도 앞이 전혀 없고 이런 것들은 이제 논설문이에요. 우리한테 어떤 교훈이나 도리를 일깨워주면서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말을 하는 건데 먼저 앞에 설명문이 이렇게 설명 대상이 너무 앞으로 빠져있는 경우는 보통 글을 안 읽고도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D만 한번 보시면 A는 设备更多 설비가 더 많다. 쭉 훑어서 설비라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쫙 보는 건 힘들지 않거든요. 일단 없어요. 일단 없고 B 굉장히 불편해요. 단지 생산한다. 전자제품만. 보통 답이 되기 참 힘듭니다. 모두, 가장, 단지라는 말은 같이 그런 말을 절대적으로 써주지 않는 이상은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전자제품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전자제품. 줄을 훑어보시면 돼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말이에요. C. 실현했다. 뭐를? 전자동화 있나요? 전자동화. 있죠. 일단 가능성 있어요. 자, D 갑니다. 완전히 지치련이 통제한다. 지치련이라고 하면 로봇이잖아요. 지치련?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C.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설명문은. 이런 어떤 논설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 도리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제가 마침표를 동그라미를 한번 쭉쭉 쳐볼 건데요. 두 개밖에 없는 거 맞죠? 앞만 탁 봤을 때 치시라는 말 보이시죠? 사실은 이라는 말부터가 진짜인 거예요. 그 앞에는 항상 뭐가 나올 거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 착각한 거, 모르고 있었던 거.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부분만 읽으면 되지 여기를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할 수 있겠어요. 혹은 맨 끝에 문장 시작이 이런 거. 인츠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다 5급 단어인데요. 커지엔. 커지엔 하면요. 앞에 사실을 통해 우리 이거 알 수 있어요. 주제, 결론 나와요. 그리고 요것도요. 종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애들이 딱 보이면 거기만 일단 먼저 읽어보시면 주제를 더 빨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요 두 번째 문장은 좀 전자적으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A, B, C, D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应该先让残疾人 장애인으로 하여금 먼저 진 DNT 엘리베이터에 탈 수 있게 해주세요. 装镜子 이 거울을 설치한 것은 显得 뭐해 보인다? DNT 더空间大 엘리베이터의 공간이 굉장히 커 보인다. DNT 더镜子 그 엘리베이터에 보면 대부분 거울이 있잖아요. 저도 이게 습관적으로 딱 엘리베이터 하면 거울 보면서 머리가 괜찮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울이 잔지른 장애인들을 편리하게 해주었다. D. 镜子里 거울 안에서는 看到的 보이는 것이 거울 안에서 보이는 显示灯 표시등 정도로 해석할까요? 는 반대다. 뭐 그렇겠죠. 비추니까 반대겠죠. 근데 우리는 이 글의 주제성을 찾아야 되니까요. 한번 느낌이 올 때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엘리베이터 안에 装镜子 하게 된 것은 最初主要是为了 뭐를 하기 위해서? 方便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残疾人 답 나왔어요. 답은 답은 C가 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 발이나 다리가 불편한 이런 장애인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요 앞에는 당연히 우리가 잘못 생각한 내용이 나왔을 거고 사실은 이랬다라는 말로 주제를 찾아서 답을 C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요. 이걸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걸 해석한다고 해서 갑자기 독해력이 막 상승하지는 않거든요. 한두 문제 한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어떻게 시험 문제에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게 적중 특강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쓰기 일부분. 맨날 똑같아요. 그 포인트가, 어퍼 포인트가. 그래서 잘 들어두시면 완전 도움 되실 거예요. 형용사 수러문. 우리 중국어 수러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국어는 3가지 수러문이 있답니다. 첫 번째 명사 수러문.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때요? 모순적이죠. 어떻게 명사가 서술어가 돼? 학교
학교. 이게 어떻게 서술어가 돼? 근데 이거 다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특히 요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今天是星期三이 맞지만 보통 우리 뭐라 그러냐면 그냥 今天星期三이라 그래요. 그쵸? 시를 잘 안 쓴다고요. 그렇게 되면 今天은 주어가 확실하고 星期三 혼자서 수요일 이다까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명사 I가 서술어까지 되게 된다고 해서 명사술어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보통 방금 요일, 날짜, 시간, 무게, 나이, 출신 같은 거 얘기할 때 보통 시를 자꾸 빼요. 그러면서 명사가 서술어가 되는 문장을 명사술어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형용사술어문이야. 이건 쉬운 얘기예요. 형용사가 서술어인 문장이다. 我很好 이런 거요. 好.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면 목적어가 올 리가 없기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진 않아요. 많이. 그 다음에 동사술어문. 좀 이따 할 건데 말 그대로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문장 할 거고요. 하나 더 있어요. 주술술어문.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에서 술어문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요건 안 나오고요. 3개가 다 나올 건데요. 형용사 술어문. 항상 문제를 딱 봤을 때 일단 이러지 마시죠. 여러분 보면 시험지에다가 이걸 한번 쫙 적어보고 시험지에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작문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호로 표시를 하시고 바로 시험지 답안지에다가 시험지 말고 답안지에다 바로 좀 답을 적어주세요. 2번을 절대 하지 않으실게요. 일단 이런 꾸미는 말들 있죠. 빼버리시고 좀 서술어를 찾는 게 좋아요. 서술어를 찾으면 딱 균형이 잡히거든요. 불공평하다 형용사가 서술어네요. 그럼 뭐가 불공평한지 주어만 찾으면 이 문장은 끝인 거예요. 气氛 하면 점수를 계산하는 규칙이 불공평한가 봐요. 근데 앞에 꾸미는 말이 더를 이용해서 더 있는 거죠. 그 경기에 점수 계산 규칙이 불공평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太什么什么了는 습관이고요. 부사어, 꾸미는 역할을 하는 애고 얘도 꾸미는 애고 그럼 우리 너무 쉬운데. 서술어 뭐예요? 어둡다 형용사죠. 뭐가 어둡겠어요? 그럼 배경이 어둡겠죠. 이제 꾸미는 말만 잘 넣으면 이 사진의 배경이 너무 어둡겠죠. 타이는 원래 습관적으로 러를 쓰는 거고요. 동사술어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어가 이제 올 수 있고요. 동사가 서술어인 문장을 동사술어문. 목적어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를 꾸미는 말 관형어라고 할게요. 목적어도 똑같이 관형어라고 할게요. 서술어 꾸미는 말은 형용사이든 동사이든 항상 부사어라고 하는데 이때 더가 필요 없으면 안 쓰셔도 되지만 필요하면 관형어는 이런 더를,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는 땅지자 더를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많은 맨 끝에 붙이시면 되겠고요. 항상 제가 물어보잖아요. 서술어를 찾으세요. 서술어를 찾으세요. 샤이도 동사지만 얘는 지금 꾸미고 있는 입장이고 동사는 그럼 뭐밖에 없다? 시. 그러면 A, 시, B. A가 B이다만 나열하면 되는데 뒤에 니더, 당신 것이라는 목적어. 그럼 주어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양타이상, 저기 베란다에서 말리는 옷이 더입니까? 그리고 이건 꾸미려고 나온 게 아니라 당신의 것. 명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물으면 됩니다. 끝에 물음표 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내려옵니다. 보시면 일단은 확실한 동사 있어요. 존재하다. 그러면 주어에 뭐가 존재하냐? 이상과 현실을 묶어주시고 차距, 갭, 격차, 차이가 존재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은 总是라는 부사가 동사를 바로 꾸미고 존재합니다. 갭이 존재하게 되어 있다. 자, 동사수라면 하나 더. 칭, 요거는 예의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요. 동사를 찾으니까 2개가 보여요. 꼬안삐, 끄다라는 동사, 삥은 동사와 동사를 연결할 때 유지하다라는 동사. 그러면 끄다에 어울리는 거는 핸드폰이 되겠고 유지하다에 어울리는 것은 조용함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모두들 핸드폰은 꺼주시고 또한 조용함을 유지해 주세요.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아까 제가 주술수라면 나올 거란 얘기 했잖아요. 자, 비슷한 말인 것 같죠? 他的身体很好,他身体很好. 근데 어법적으로 분석하면 되게 다른데요. 他的身体很好는요. 이게 더가 명확하게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身体가 주어가 되고 好가 서술어가 돼요.
품사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면 무슨 수러문? 형용사 수러문. 그런데 타 션티 헌하오라고 하면 제가 이거 북경대에서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주술 수러문에 대해서요. 타가 주어고요. 션티 헌하오가 전체가 수러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안에 보니까 또 주어 수러가 들어있죠. 그래서 주어 수러가 서술어가 되는 문장 해서 주술수러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장의 특징은 사실 제가 마침표를 붙여놨지만 보통 마침표보다는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도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걔는요, 몸은 건강하고요, 성격 좋고요, 공부 성적 좋고요. 걔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 또 안에 또 주어 서술어, 또 주어 서술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많이 표현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타 션티 헌하오 하는 경우는 마침표가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또 찍고 몸은 건강하고 뭐는 어쩌고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훨씬 확률적으로 많고요. 자, 주술수러문은 어쨌든 이 전체가 수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잠깐 앞으로 갈게요. 부사어 같은 거는 역시 이 서술어 앞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한번 이 문장은요. 제가 아예 띄워놓고 설명을 조금 할게요. 까이에우, 까이라고 하는 말은 쪼도 되고요. 나도 돼요. 단 양사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쪼거 혹은 나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업무는 하고 잘 보세요. 이게 전체가 서술어예요. 서술어. 수러예요. 근데 그 안에 본인이 직접 빨리 처리하다. 주술이 또 들어가자. 주술수러문. 이 전체가 서술어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부사는 서술어 앞에. 그래서必须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술성 목적어. 이거 정말 매번 나오거든요. 서술성 목적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대부분의 동사는 명사나 대명사가 목적어예요. 예를 들어 칸 하면 슈, 책 명사잖아요. 그죠? 아니면 칸, 타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일부 동사는요. 나는 목적어 자리에 꼭 형용사 들어가. 나는 목적어 자리에 꼭 동사 들어가. 이렇게 서술성 단어를 꼭 자기 목적에 가져야 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쥐에더가 정말 대표적인데 한번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워 쥐에더 타. 내가 막 그녀를 느껴요. 막 변태 같지 않아요? 그건 진짜 아니고요. 워 쥐에더 목적어 보세요. 타흠 피어리양 그녀가 예쁘다. 뭐가 들어가요? 형용사가 들어가죠. 결국은. 네, 목적어 속에 서술성 단어가 들어간다. 이런 거를 서술성 목적어라고 하고 이런 동사를 서술성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쥐에더는요. 이런 것도 돼요.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타 인가이 쉐 한유. 그녀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번엔 뭐가 들어갔어요? 동사. 이런 것들. 자,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 사실 얘는 이 어법을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냥 붙어 있거든요. 아이는 사랑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아해요. 그 안에 목적어에 또 동사가 또 들어간 거거든요. 붙어있기 때문에 푸는 거 되게 쉬운데 왜 설명하냐. 분명히 이번 시험에도 나올 것 같은데 어렵게 나오면 어쩔.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띄워볼게요. 띄워보면 그녀는 뜻밖에도 좋아한다. 목적어 보세요. 근데 그 안에 또 팅, 구디엔 인유에라 그러면 클래식 음악 정도 됩니다. 동사 서술어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얘는 쉬웠지만 보통 또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사실 이 나열하는 문제는 이렇게 붙어있냐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난이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피동문. 피동문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피동은 내가 누구한테 뭘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A가 누구한테 당했는지 말 안 해. 그냥 나 당했어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고 A가 B에 의해서 당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없이 한번 얘기해보면 그는 거절당했어요. 누구한테 거절당했는지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는 빼이워 나에 의해서 거절당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실 텐데요. 일단 한번 보면 꾸미는 말짝 빼고 동사부터 빨리 찾을게요. 빼이가 딱 붙어있네요. 얘는 이 형태다. 그쵸? 평가가 된 거예요. 평가 당한 거예요. 그럼 누가 무엇으로 이 두 개를 잘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그가 평가되었어요. 우리 부서의 우수한 직원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월 시험을 이용해서 5월 시험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적중특강이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쌤이 이 문제 꼭 나온다는 뜻인가 보다. 에이, 그거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문제가 나오는 형식이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테크닉, 시간 이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똑같이, 그건 항상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적중시켜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굉장히 좋은 성적 나올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